세계의 중심국가 한국의 생존 전략. 트럼프 재집권 시대 위기 속에서 랑국의 기회를 AI로 모색해봅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혼란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AI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와해시키고 있지만 이는 한국이 과거의 지정학적 제약과 자원 빈국의 저주를 벗어나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북극 항로의 개방과 4차 산업혁명의 물류 중요성 증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견제 속 한국의 지리적 기술적 강점이 맞물려 새로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 인재 유출 문제 해결,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수도권 집중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대국민적인 의식 변화와 전략적인 외교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 기회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가의 경제적 이익 중심 관계를 재판하는 관세부가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통해 기존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이념적 반미가 아닌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반미 동맹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편이던 나라들이 이제 갈라질 수 있어요. 미국이 뭔가 블로크하는데 그 블록이 더 쪼개질 수 있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쟤네 지금 콩가루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게 뭡니까? 경제력 군사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프트 파워,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있잖아요. 자유민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적 차채골과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트럼프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하며 미국의 신용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달러 패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느긋한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미국의 관세가 차채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골대에다가 골을 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을 다 잃어요. 달러의 약세로 무역 적자 해소하고 싶고, 그래도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 국채 이거 정말 안전한 거야? 여기에도 의문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반사 이익을 얻어야 해요. 전쟁 장기화는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추세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 무기의 실전 검증 실패와 서방 국가들의 군수산업 생산력 한계 속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과 가성비가 부각되고 있어요. 러우 전쟁이 당분간 멈춘다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군비 증강에 착수를 하고 최소한 20년은 갈 거라고 봐요. 한국은 러시아 거를 카피한 게 아니고 미국과의 나토 독일이라든가 이런데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패권 추구와 동맹 부재가 취약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통해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 국가를 꿈꾸고 있으며 이는 대만 점령 시도와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동맹국이 거의 없다는 약점이 있어 미국의 견제 전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미국을 압도하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 그게 중국몽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 후에도 바로 동맹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천년 만의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개방되면서 유럽 아시아 간 물류 이동거리가 30-40%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반도,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과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민족사적인 운명적인 기회이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북극 항로를 새로운 무역 항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다. 이 북극 항로가 우리한테 갖는 의미는 지금 아주 긴박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길이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길이 지금까지 얼어서 이렇게 결빙 상태로 있었던 북극 항로인데 최근에 이제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녹아내려서 항로로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다행히 이 북극 항로가 대한 해협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물류의 중요성이 함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춤 생산과 개별 수송이 중요해지면서 물류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북극 항로 개방은 기존 적도 항로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물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북극항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쿠팡이 잘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는 역사적 갈등이 없고 인구 규모가 한국에 비해 작아 위협적이지 않으며 에너지 및 곡물 자원을 보유하고 한국은 산업제품 생산에 강점이 있어 찰떡궁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가 가장 협력하기 좋고 만만한 파트너는 한국이야. 러시아하고 한국의 협력은 찰떡궁합이다. 너무 좋다. 이걸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시장 조선, 방산, 제약, 원전 등에서 한국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제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 약화될 때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과 유사한 기회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인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제조가 강한 국가가 이제 한국인 거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딜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돼요. 설계는 너네들이 해라, 제조는 우리가 가성비 최고야. 이거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 현안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북극 항로를 통한 부산의 부상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은 에너지 안보와 북한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 양극 체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반으로 떨어져 버리죠.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과하게 해주고 통과료를 넉넉하게 천연가스 현물로 확 줘버리면 북한에서는 마다할 리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당면 과제와 전략적 대응 문제를 살펴봅니다. 인재가 유출되고 및 글로벌 인재 유치에 실패하고 있는 한국은 똑똑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가 빠르고 외국인 유능한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한국의 경직된 문화, 평등주의적 사고, 그리고 능력에 따른 보상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한국의 문화가 문제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차별받기도 하고 있어요. 한국 인재들이 나가고 외국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한국의 문화가 문제예요.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두려울 정도예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과 수능 중심의 평가 방식은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공감 능력, 책임감 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책임감 교육과 IB 교육 도입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수능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교육의 대부분은 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수능 시험에서 분리해 수능을 풀어야 되는데 수능은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한국의 지금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재앙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수도권의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젊은이들의 경쟁 압력과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이러한 집중도를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나라의 인구 집중은 지나친 과잉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50% 달합니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젊은이들한테 집을 제공해주면 어떻게 되죠? 더 몰려들겠죠. 변화에 대한 저항도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변화와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인재 유치, 교육개혁,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 불편을 감수 안 하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전략적 모호성 탈피와 적극적인 외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약소국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중견국 외교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 러시아, 한국의 한미러 합종을 통한 북극 항로 선점 등 과감한 천하삼분지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한미 합종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하고 우리의 전략이 톱니다. 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혼란은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극 항로의 개방, 제조업 기반의 반사이익,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 등은 한국이 강소국을 넘어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과거의 관습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몇 가지 핵심 전략으로는 인재 대우 방식 및 문화 개선이 요구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고 해외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유연한 조직 문화, 그리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공감 능력, 책임감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수능 중심의 획일적인 평가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 거점 도시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젊은 세대의 경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뜻인 안미경중을 넘어 러시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천하삼분지계 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민적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소국이라는 오랜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진국이자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임하며 내부적인 변화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국민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동반될 때 한국은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